충분히 오랫동안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내가 11개월 동안 2600개 동영상을 여기에 올린 것도 끈기만이 전지전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돈이든 성공이든 명성이든 쉽고 빠르게 얻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 이곳 어느 한 가지 일에 능숙해질 때까지 매달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불행한지 궁금해한다. 무언가가 꾸준히 확장되게 만들려면 도제 기간을 거쳐야 한다. 훈련과 고역의 시간을 견디는 법은 일찍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시간은 모두 결국에는 기술의 숙달 및 자기 통제라는 더 수준 높은 기쁨으로 전환된다. 당신의 목표는 기술의 최고 수준, 즉 다음 단계를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초점을 잃지 말고 호기심을 버리지 말라. 하겠다고 한 일을 하라. 목표에 열중하라. 원시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은 끝없는 노동을 통해 먹을 곳과 살 곳을 확보해야 하는 부단한 투쟁이었다. 여가가 생기면 주로 그처럼 고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을 치르곤 했다. 이후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점차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여가 시간도 늘어났다. 여가 시간에는 밭일을 할 필요도 자연재해나 적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단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 뿐이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새로운 감정이 탄생했다. 바로 권태, 즉 지루함이 있다. 일할 때나 의식을 치를 때는 처리해야 할 과업들이 머릿속을 메운다. 하지만 자유시간에 홀로 집에 있다 보면 머릿속의 생각들이 정처 없이 배회한다. 따라서 그처럼 자유가 생기면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 즉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과 위험에 정신을 쏟는다. 남는 시간은 죽음 자체가 가지는 영원한 공허를 어렴풋이 반영한다. 우리 선조들을 공격한 이 새로운 감정과 함께 오늘날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욕구도 출현했다. 어떻게 해서든 지루함을 탈피하고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은 욕구가 바로 그것이다. 온갖 형태의 대중적인 오락, 즉 게임과 술과 사교 활동 등은 기본적인 기분 전환 수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락거리들은 마약과도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마약처럼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나 더 빠른 것들이 기분을 풀어주기를, 즉 가혹한 삶의 현실과 진절이 나는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를 열망한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경우처럼 이 새로운 요구와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문명이 통째로 붕괴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그들의 경제는 시민들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진귀한 사치품들과 오락거리들에 매여 있었고 힘든 노동이나 공익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희생시키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후로 지루함, 즉 권태는 인간이라는 동물 사이에서 일정한 패턴을 구축해왔다. 우리는 오락거리를 찾아 밖으로 눈을 돌리고 점차 그것에 의존한다. 시간은 일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따라서 일이 점점 더 느리고 반복적이며 지루하게 느껴진다.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은 모두 이렇게 재미없고 느린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인내심을 발휘해 모종의 기술을 숙달하는 데 요구되는 고된 일을 수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혼자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지고 삶은 일하는 시간과 기분 전환 및 오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권태가 주로 상류층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지루함과 남는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 좌절이나 도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대담한 방식 말이다. 당신에게는 인생에서 달성하려는 즉 당신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커다란 목표가 있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 바깥 세상의 오락거리들이 안겨주는 덧없는 전율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 이를 위해서는 모종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스스로 연구하고 적절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모종의 숙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들과 절차들을 배우고 점점 더 능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활동과 느린 속도, 그러한 도전에 수반되는 불안 등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이러한 여정에 오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더 큰 목표를 세움으로써 당신의 정신이 고양되어 고되고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과업 혹은 기술에 더 능숙해지면서 일이 점점 더 즐거워진다. 스스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관련성과 가능성이 보인다. 이제 당신의 정신은 그것을 더 갈고 닦는 데 열중한다. 이렇게 열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비열한 게임 같은 문제를 모두 잊는다. 바깥 세상의 오락거리와는 달리 이러한 즐거움은 내부에서 나온다. 당신은 평생토록 지속될 기술, 즉 파워의 토대가 되는 정신 수양을 발전시키는 셈이다. 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깊은 흥분을 안겨주는 직업이나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일과 즐거움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래서 과정을 숙달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정신적 몰입을 달성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조금씩 우리의 직업은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는 휴가만 손꼽아 기다리며 미래를 꿈꾼다. 또한 매일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 정신력을 모두 쏟아붓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활동들만큼 짜릿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단조로운 시간과 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든다.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려 들면 그제야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인내심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너무 늦기 전에 눈을 떠야 한다. 진정한 파워와 성공은 과정에 대한 숙달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과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늘 자제심을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비범한 역사적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의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 현혹되면 그들의 성공을 유전적 요인과 모종의 사회적 요인의 결과로 간주하기 쉽다. 그들은 재능을 타고났으며 따라서 우리는 결코 그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 그들이 제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지루한 견습기간을 견딘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단계들을 숙달함으로써 빠르게 발견해낸 파워 덕분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돌연 떠오른 통찰력이 천재적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맹렬한 습득 과정의 일부이다. 그들이 이룩한 전설 대신 그들 삶의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다면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든 끈질긴 몰입을 통해 그러한 파워를 어느 정도 혹은 전부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여기에 따르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이처럼 고된 과정을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자신을 통제하고 기교에 숙달하려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쾌락을 결코 자각하지 못한 채 유의와 꿈, 환상만을 선호한다. 악기나 게임을 숙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하위 수준에서 시작한다. 규칙을 배워야 하며 단순한 수준의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은 따분하게 느껴진다. 배울 때처럼 좌절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며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보지만 결국 지루한 연습과 반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좌절감에 굴복해 해당 과정을 포기하거나 바로 코앞에 있는 파워를 감지하고 연습을 계속한다. 서서히 능력이 향상되고 좌절감은 줄어든다. 더 이상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순식간에 습득되는 유창함과 연결 능력이 놀라울 정도다. 어느 정도 숙달되면 더 높은 단계들과 도전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제력과 인내심이 있다면 계속 나아갈 것이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짐작조차 못했던 새로운 쾌감과 통찰력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한 느낌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모든 인간 활동에는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더 수준 높은 단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수천 년 동안 기본적인 상식으로 존재했다. 그것은 기교의 숙달이라는 개념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인류의 생존은 도구와 건물, 선박 등을 제조하는 데 달려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쓸만하게 만들려면 수년 동안 도제 생활을 하며 단계별로 기술을 배워야 했다. 20세기의 출현으로 책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훈련과 인내심이 공식적인 지식 습득 과정, 즉 교육에 적용되었다. 수년에 걸쳐 지식을 축적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배운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 풍선이나 사기꾼으로 간주되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기본적인 상식을 망각하는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다. 이는 주로 과학기술의 파괴적 측면에 기인한다. 우리 모두는 과학기술이 가져온 막대한 이익들과 위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매우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자 새로운 사고방식이 등장했다. 인간은 원래 조급한 동물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능력이 없으면 몹시 괴로워했다. 과학기술로 모든 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의 성격 가운데 이처럼 유아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지식을 축적하는 일이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지루하게 느껴진다. 학습은 재미있고 신속하며 쉬워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빠르게 접속하여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개의 주제를 훑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깊이 있는 지식보다 폭넓은 지식을 중시한다. 문제의 근원까지 깊이 파고들어 사물의 작동 원리들을 파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힘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과정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허풍선이들이 잡초처럼 번성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책과 유튜브, 세미나 등을 통해 빠른 변혁, 즉 파워와 아름다움,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따위에 진보하고 근거 없는 개념을 제안한다. 마치 고대의 비법이 소생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꿰매 넘어가 그들의 밥으로 전락한다. 이 새로운 사고 및 학습 패턴은 진보가 아니다. 그것이 야기하는 현상은 간소화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다. 무언가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의 과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집중,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주의가 산만하면 정신은 끊임없이 방황하며 따라서 한 가지 문제에 몇 개월이나 몇 년은 고사하고 몇 시간도 집중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정신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특정 과업을 끝까지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정신은 더 유혹적으로 보이는 다른 무언가로 옮겨가려 한다. 집중이 깨지면 어떤 일이든 적절하게 이행하기 힘들어진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은 조악한 제품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파워 획득의 진짜 비결과 공식은 학습이 모종의 과정을 요구하며, 과정은 판에 박힌 지겨운 일을 견뎌내는 능력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달갑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는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도 유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이 진실은 실질적인 것, 즉 결코 전복되지 않을 오랜 지혜를 토대로 한다. 그 열쇠는 바로 얼마나 열망하는가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파워와 숙달을 추구한다면 지름길은 없다는 진리를 깊이 흡수하여 머릿속에 새길 것이다. 빠르고 쉬운 것은 불신하며 총체적인 목표가 있으므로 단조롭고 반복적인 노동도 몇 년 동안 견뎌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소화에 빠져 아는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숙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인내와 부족, 지루함과 남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지속적으로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적절히 다루는 6가지의 주요 전략이다. 첫째,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라. 우리는 책에 있는 개념들을 흡수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혹은 모종의 통제된 활동을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하고 소극적인, 즉 실질적인 경험과는 동떨어진 개념의 학습이다. 우리는 창조의 동물이다. 단순히 상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어떤 과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한다. 실험을 하고 몇 번의 강탈을 견뎌내면서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결과물에 대해 대중에게 철저한 검사를 받아라. 실패는 당신의 신경계에 새겨진다. 그것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은 즉각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당신은 연습과 꾸준한 노동을 통해 이뤄낸 진보를 직접 확인하고 느꼈으므로 그러한 과정을 깊이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당신의 지식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연결되므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직관을 얻는 것이 곧 숙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둘째, 단순한 것을 숙달하라. 우리가 종종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언가를 숙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나약한 기분에 빠져 결코 맡은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감지하는 것이다. 이를 확실하게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나약함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스스로 확신의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갖게 될 파워를 맛보아야 한다. 시간을 들여 단순한 과정을 숙달하고 기본적인 불안감을 극복하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게 된다. 또 인내에 연습, 자제심이 주는 보상을 즉시 확인하고 어떤 문제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끊임없이 상승하는 확신의 패턴을 구축하라. 셋째, 게임의 규칙을 내면화하라. 직업이나 경력의 일환으로 어떤 집단에 들어갈 경우 그 안에는 행동을 통제하는 갖가지 규칙들, 이를테면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 무시할 수 없는 파워 네트워크,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따라야 할 패턴 등이 존재한다. 그들을 끈기 있게 관찰하여 적절하게 습득하지 못하면 영문도 모른 채 온갖 종류의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기술 역시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적절하게 숙달해야 할 기교임을 잊지 마라. 도제 과정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색깔을 감춰야 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탁월성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관습들을 배우는 것이다. 집단 내에 다른 사람이 눈에 띄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를 통해 해당 문화의 특정한 금기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 깊은 지식을 습득하면 당신의 목적에 맞게 그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분하고 부패한 제도에 맞서려 한다면 내부 규칙들을 배우고 그 취약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작동 원리를 알면 그것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넷째,
세부 사항에 익숙해져라. 우리는 종종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출발점을 잘못 택하곤 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얻을 돈과 명예를 상상하며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야 계획을 실현해 나아가지만 이를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종종 인내심을 잃는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작은 단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야심찬 미래상처럼 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접근법을 시도하면 완전히 다른 결말에 도달할 수 있다. 실현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먼저 해당 주제나 분야의 세부 사항에 몰입해라.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지, 타깃청 중의 취향은 어떠한지, 해당 분야의 최신 기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라는 얘기다. 이처럼 미세한 점을 깊이 파고들어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머릿속에 공허한 개념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해당 프로젝트 전체의 모양을 결정하라. 이 같은 방식은 여유롭게 사고하고 세부 작업에 필요한 인내심을 키우도록 돕는다. 이는 기교를 숙달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다섯째, 탁월한 끈기를 재발견하라.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종종 그 시간은 몇 년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처럼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저 일상을 꾸려나가다가 의외의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감정의 동요를 겪는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하는 당면 욕구들이 있다.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흥미롭게 보이는 수백 가지 오락 및 유혹의 공격을 받는다. 결국 목표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의 원인이다. 장애물이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어릴 때에는 모두 끈기를 갖고 있었다.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이 성격상의 특징을 재발견하여 다시 발달시켜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과정을 숙달하여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 수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목표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과업을 맡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서 처음에 원한 바를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두세 가지 길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법이다. 유혹을 피해라. 둘째, 모든 것을 더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개라. 당신은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여정에는 여러 개의 단계가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또다시 여러 개의 단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밟아나가야 한다. 더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실질적인 보상과 진보를 실감할 것이며 따라서 한눈 팔지 않고 대담하게 밀어붙이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명심해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공격에는 그 무엇도 당해내지 못한다. 여섯째, 지루함을 동지로 삼아라. 우리는 대개 지루함을 고통스러운 것 혹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그 무엇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로바로 모종의 활동을 찾아 지루함을 없애는 습관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충분히 반복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토록 새로운 유의를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유행, 새로운 형태의 오락, 새로운 종교 혹은 대회 등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색 과정을 통해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지루함을 없애줄 무언가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지루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루함을 다루는 방식이다. 지루함에 대해 정반대의 관점을 견지하려 노력해라. 끝없이 오락만 찾으려 들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요구로 생각하라는 얘기다. 인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향을 극복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 부과한 지루함을 극복하면 어느새 정신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공백을 메울 테니 말이다. 영감을 느끼려면 먼저 공백의 순간을 경험해야 한다. 그한 시간을 활용해 지나온 나를 평가하고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아라. 외적 오락에 대한 끊임없이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은 일종의 안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교육을 한 차원 끌어올려 이 채널의 오디오북을 통해 지루함을 극복할 수도 있다. 단 기분 전환이라는 수동적인 과정으로 글을 읽기보다는 머릿속으로 해당 작가를 논쟁이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그럼으로써 당신의 머릿속에서 생명력을 갖게 해야 한다. 나아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숙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나 육체활동을 시작해라. 반복적인 요소 자체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루함은 당신의 훌륭한 동지가 된다. 지루함은 모든 일의 속도를 늦춰 인내와 자제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한 시간을 견디고
그러한 시간을 당신만의 쾌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무대에 오를 만한 실력을 갖추라.